한 주간의 기대감으로 오르던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코인도 하락을 했지만 중간 선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실망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거보다는 코인발 쇼크가 영향이 컸다라고 봐요. 코인 급락이 주가에 왜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 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어붙은 주식시장에 불안을 던지기 충분합니다. 그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좋던 시절에 많은 코인 재벌들이 탄생했었죠. 설립자 샘 뱅크먼이 2위 부자였었습니다. FTX 거래소를 보유했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어플 로빈후드에도 투자도 하고 지분 7%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블록체인 투자회사 알라메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거래소는 수수료 장사로도 모자라서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자체 코인인 FTT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어딘지 모르게 투자를 하죠. 규정상 그걸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알라메다라는 코인 투자 회사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유 자산 대부분이 FTT 코인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냄새를 맡고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 코인을 7천억 정도를 팔겠다라는 공시를 해요. 이게 시장 혼란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라메다가 FTT 코인을 대부분 보유했다라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격 방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FTT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자산을 팔아서 FTT의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건데 자산 대부분이 FTT라고? 그러면 가격 떨어지면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네?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로 코인 시장도 불황이라서 수익도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형태로 현금을 동원해서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이거 루나 사태 냄새가 나는구나 하면서 뉴스에서는 바이낸스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바이낸스 공격이라기보다는 손실을 보기 전에 먼저 팔겠다가 되는 거죠. 물론 알라메다가 잘 방어를 해내면은 원금을 잘 회수해내는 거고,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FTX라는 거래소가 망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겠구나, 꽃놀이패가 된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은요, 코인 데스크 뉴스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것도 수상하긴 해요. 나중에 보니까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단을 만들어 줍니다. 뱅크런을 의식한 알라메다가 우리 돈 많다, 22불에 전량 매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가 더 많죠.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겠죠. 결국 가격 방어를 못합니다. 코인 가격이 22불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날 17불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알라메다는 가격 방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22불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언제 매수해주는 거야? 없었어요. 아, 얘네들 진짜 돈 없구나. 펜스도 FTT 팔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 FTT 코인으로 몫을 땡겼던 게 FTX 거래소인데 얘네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돈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혹시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코인 매도가 쏟아집니다. 빨리 팔고 내 현금을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인 가격까지 하락이 되는 거죠. 나중에 FTX 거래소가 결국 버티지 못하면서 인출 불가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게 SOS를 보내죠. 살려달라. 어떻게? 우리를 그냥 다 사가라. 거래소 고객들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니네가 사가서 니네 돈으로 돈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위 거래소를 인수하면 나중에 우리 시장 점유율도 좋아지고 괜찮지 않을까? 실사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빚더미 회사를 인수하게 생긴 거죠. 자기네 돈으로 10조의 빚을 바이낸스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지 인수 계획 취소 공시를 내립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FTX 거래소는 SEC 조사를 이제 받게 되지 않을까, 파산을 하게 되지 않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FTT 코인도 가격이 일주일 동안 90% 하락했죠. 나머지 코인들도 가격 하락이 지금 심각한데요. 거래소가 망한다라고 하면은 코인 시장 전체 약재가 되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패닉셀이 패닉셀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코인들이 20% 정도 일주일 만에 하락을 했어요. 한때 시총 3위 코인이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FTX 거래소가 많이 보유한 코인이라서 더 문제가 됐죠. 일주일 동안 60% 넘게 하락합니다. 불똥이 막 사방으로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불똥이 이제 어디까지 터지냐면은 다른 자산 시장에도 전염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게 지수를 계속 올리고 있었던 증시도 선거 결과도 애매하고 다음날 CPI 발표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옆집에서 불똥이 튀니까 여기도 불똥을 맞았어요. 애플, 반도체, 테슬라, 은행주, 정유주 할 것 없이 다 불똥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승세가 꺾여버리는 거죠. 주식 시장이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업 가치로 회귀가 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거는
아쉬운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이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코인 시장이 계속 신뢰를 잃고 있다. 뱅크런 사태가 올해만 몇 건인지 모르겠어요. 뭐 블룸버그라던가 외신 그 뉴스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뉴스란에 권도형 얼굴이 계속 뜹니다. 뭐 몇 달째 뜨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파급을 준 사건이에요. 코인 시장에 불신을 심어준 결정타를 내린 사건인데 여기서 FTT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까 결정타를 2방 정도 때리고 나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회복 불가야. 빠이빠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머스크가 주식을 4번 정도 팔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결국 신뢰가 무너지는 거는 뭐 가치에 상관없이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나중에 유동성이 뭐 늘어나서 다시 오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지만 코인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중에 주가 오르면 또 이렇게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투자자가 안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코인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줬던 부자들이 먹튀를 했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욕심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했었던 거죠. 수수료 장사에 만족 못하고 자체 코인 발행하고 달러 흡수하고 자산은 공개하지도 않고 운용했는데 손실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뭐 마진 거래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면서 막 위험자산 골고루 투자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지금은 위험자산 투자 안 해도 말아먹는 장이었잖아요.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모두 다 하락했는데 코인으로 돈 벌었던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리는 없겠죠. 한번 위험한 거로 돈 번 사람은 다시 또 그 위험한 거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가 크게 터진 거고 나중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들까지 썼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하다가 자본 잠식이 크게 났고 바이낸스도 봤더니 이거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넘겨버리는 거고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다음 봄에 꽃이 안 필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제일 가장 걱정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번에는 바이낸스의 공격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파산하게 되면은 큰 거래소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 불안한 시기에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더 큰 거래소, 더 안전한 거래소로 몰리게 되겠죠. 불황이 오면은 경쟁자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다음 코인 붐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몇 개 안 남은 거래소들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증권사만 봐도 우리나라 안에 증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코인 거래소는 전 세계에 몇 개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살아남은 몇 개의 거래소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돌아오느냐가 제일 핵심인 거겠죠.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주가가 한 8분의 1 토막 났어. 얘네들이 1년에 12달러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46달러 정도 되니까 PER이 4배가 안 돼요. 전성기 시절로 보면은. 그래서 뭐 코인 자체는 실물 가치나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은 코인 거래소는 그래도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볼까? 라는 뭐 아이디어도 생각해봤지만 다시 코인이 과연 화랑이 오겠어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이제 거래소가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이걸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디지털 화폐 CBDC가 더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돈이 금으로 갈 때가 있고 코인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항상 금으로 갔다가 저번에 코인장이 너무 좋을 때는 금 가격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디지털 금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코인 가격이 묶이고 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